태국인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을 태국에서 당장 나가라. 현재 태국은 한국인들을 추방하고 반한국 운동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태국은 한국이 필요 없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기업들을 다 추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운동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자 태국에서는 언제 그랬냐 듯이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태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하는 걸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타나시고 방콕 중심에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긴 늘 바쁘고 언제나 활기차며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해요.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태국의 맛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손님들은 한국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여러 명이 함께 와서 웃고 떠들었죠. 제 매운 카레를 맛볼 때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고 요리 속 단맛, 신맛, 짠맛의 균형을 맞춘 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이 한국 관광객들은 늘 예의가 발랐어요. 들어올 때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태국어를 사용하려고 애썼죠. 그들의 이런 노력을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 장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딸인 핌이 심각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뉴스 봤어요? 라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닫고 핸드폰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젊은 태국 여성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무척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자막에 따르면 그녀는 한국의 한 공항에 있었어요. 이 여자 이름은 와라예요. 핌이 설명했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한국 공항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저는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 영상을 봤어요. 와라는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밀치는 등의 일을 당했다고 설명하며 마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 이야기는 3시간에 퍼졌어요. 방콕 전체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제 핸드폰도 계속 울리며 친구들과 가족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와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 딸과 겹쳐 보였거든요. 핌이 외국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상상하니 피가 끓는 듯 했어요. 저녁이 되자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와라를 지지하자와 한국을 금지하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리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도 이 보이콧에 동참해야 하나? 아니면 한국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내가 내 식당에서 손님을 돌려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식당 입구에 서서 혼란스러운 표정과 상처받은 눈빛으로 떠나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원래 내 식당은 타이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누구나 환영받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식당에서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오면 매운 카레와 향긋한 밥을 계속 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이 점점 커졌어요. 근처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씩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걸기 시작했고 한국인 관광객이 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다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있는데 동네 상인 몇 명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오랜 친구들이었고 몇 년째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타낫, 우리 다 함께 해야 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들의 말에 나는 내 딸 핌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마음을 굳히고 사람들이 반한국운동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됐어요. 다음 날 식당에 걸려있던 모든 한국어 안내문을 내렸어요. 메뉴판에서 한국어를 지우고 환영 인사도 없앴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관광청에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막도록 해야 해요. 대신 다른 나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합시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더니 곧 중국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내 식당 테이블은 다시 가득 찼어요. 계산대는 쉴 틈 없이 울렸고요.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새로운 손님들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더 시끄러웠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 별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그날 아침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잠에서 깼어요. 뭔가 공기가 평소랑 다르게 느껴졌지만 뭐가 문제인지 딱히 짚어내진 못했죠.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보니까 거리엔 유난히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동네의 평소 조용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식당에 도착하니까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론 살짝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 관광객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한 이후로 뭔가 달라진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웃고 떠들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어서 오세요 하며 테이블을 가리켰지만 그들은 저를 거의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하루 종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기뻤죠.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제가 익숙한 손님들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고 몇몇은 우리 식당의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떤 무리는 테이블에 엄청난 쓰레기를 남기고 갔고 또 다른 무리는 제가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너무 맵다며 불평을 했어요. 오후가 되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이웃 소무차이가 뭔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소무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뉴스에 온통 그 얘기뿐이에요. 심장이 갑자기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이를 태국 왕궁,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궁전 중 하나인 그랜드 팰리스 안뜰에서 소변을 보게 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랜드 팰리스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역사와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왕들이 살았던 곳이고 우리 모두가 깊이 존경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 신성한 곳이 공공화장실처럼 취급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제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소무차이는 저만큼이나 화가 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장실을 못 찾았대요. 하지만 여기저기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몇몇은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예의도 없다, 다 추방해야 한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식당 안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어요.
여전히 음식을 먹으며 웃고 셀카를 찍고 있었죠. 그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애써봤어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 이웃들, 심지어 다른 나라 관광객들까지 모두들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환영했잖아요. 한 단골 손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보답인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환영했잖아요. 한국 관광객을 보이콧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중국인들을 더 환영하기로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어요. 화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예전에 우리 식당을 찾던 한국 관광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줬어요. 심지어 몇 마디라도 우리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예의로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그랜드 팰리스에서 그런 무례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 관광객 보이콧을 시작한 이후로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실수한 걸까요? 와라와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해가 지고 식당 문을 닫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무거운 기분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랜드 팰리스에서의 그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나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문화의 충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말이에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내일이 되면 분노가 더 커지고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걸 알았죠.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옳은 방향일까요? 집에 도착하니까 딸 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도 이미 그 소식을 들었단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가벼운 대화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그래, 핌. 무슨 일이야? 핌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 이 반한국 운동 말이에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지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의자를 꺼내주고 같이 앉았어요. 좋아, 얘기해보자. 핌은 제 맞은편에 앉았고 눈을 제 눈에 고정한 채로 말했어요. 아빠, 이 불매운동이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한 일을 변명하려고 했어요. 핌,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와라가 그 한국 공항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해 봐 마이너스. 하지만 핌이 말을 끊었어요. 와라에 대해서는 나도 알아요, 아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주위를 돌아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부엌을 둘러보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국산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까지 봤어요. 핌 말이 맞았어요. 한국 제품이 곳곳에 있었어요. 핌은 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물건들만이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쌓아온 모든 우정들은요. 김씨 가족 기억해요. 그분들 우리 식당에 몇 년째 오고 계셨잖아요. 그 집 아이들도 아빠 음식 먹으면서 자랐어요. 이제 그분들 안 오시는 거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김씨 가족이 생각났어요. 송크란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던 그들, 그리고 태국어로 아로이마, 매우 맛있다 라고 완벽하게 외치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죠. 우리가 화가 나서 행동했지만 그게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리고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핌의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핌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와라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좋은 관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빠 어제 내 친구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그 애 기억하시죠? 수진이는 한국인인데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어제 울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더는 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대요. 우리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는 우리 식당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어요. 그녀가 어릴 때 카운터 위로 돈을 내밀며 가족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핌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관광업은요, 아빠? 아빠랑 다른 식당 주인들이 중국 관광객을 대신 끌어오자고 했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중국인 아이가 신성한 궁전 마당에서 소변을 본 그 사건이요. 그 기억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그다지 좋지 않아 제가 인정했어요. 맞아요, 핌이 말했어요. 우린 한 무리의 관광객을 다른 무리로 바꾸기만 했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했어요, 아빠. 그들은 우리말을 배우려고 했고 예의 바르고 우리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관광객들한테도 같은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지금의 관광객들 사이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알아요, 아빠. 아빠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죠. 하지만 가끔은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다가 더 큰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핌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태국이 이해와 용서의 나라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분노와 원한의 나라가 아니라요. 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핌이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을까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 말이 맞아, 핌.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핌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식당에 걸었던 한국어 간판을 다시 올리고 우리 문이 어디에서 왔든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쉽진 않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렇겠죠, 핌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도 그거였고요. 옳은 일을 하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았어요.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니? 제가 물었어요. 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배웠죠. 아빠가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우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가끔은 우리 스스로의 실수에 맞서 싸우는 것도 그 일의 일부죠. 핌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부엌에 남아 그녀가 했던 말을 곱씹었어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리도 다시 놓아야 하고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내일부터는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머릿속에 어젯밤 핌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방콕의 거리들은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길을 헤매는 관광객 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듯 했지만 그들을 보니 우리 식당에 들렀던 수많은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세상을 우리와 나누러 온 사람들이었죠. 식당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돌렸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걸어둔 한국인 출입 금지 표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건 우리가 원래 가진 환대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식당은 요즘 중국 손님들로 꽉 찼지만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했어요.
표지판을 떼어내며 그 무게를 손으로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제가 분노와 상처로 내린 선택이었죠. 문 열기 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모든 손님을 환영할 거예요. 한국 손님들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어요. 직원들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비쳤어요. 사실 그들도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불편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근데 반환 운동은요? 사람들이 화내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나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갈라놓는 게 아니고요. 그날 영업 준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았어요. 우리가 내렸던 한국어 표지판도 다시 걸었고 한국어를 조금 아는 직원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문 앞에 서서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망설이는 듯한 한국 가족이 들어왔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배운 한국말로 인사하면서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로 말하며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들을 자리로 안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고마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 한국 관광객들과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하루 동안 한국 손님을 다시 받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몇몇 태국 단골 손님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중 한 명, 제 친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타낫, 너 뭐 하는 거야? 그가 속삭였어요. 와라를 잊은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와라를 잊은 게 아니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사건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을 벌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가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야. 그도 저처럼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안게 한 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모두 나눴어요. 보이콧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가졌던 환대와 이해의 가치와는 맞지 않았다는 점까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사업주들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모두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들을 나누었어요. 처음 느꼈던 분노, 보이콧에 참여했을 때의 만족감,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과 우리가 너무 성급히 행동했다는 깨달음까지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웃음소리, 문화교류, 우리가 맺었던 우정들. 다시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돼요. 하루가 지나면서 식당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졌고 더 즐거웠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태국 현지인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있을 때 핌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녀는 바쁜 테이블들과 웃고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해냈네요.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지. 네가 한 말 덕분에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몇 달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제 안에 가득 찼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결정을 반대할 테고 우리가 망가뜨린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방콕의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여러 언어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분노보다는 이해를, 분열보다는 연결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진정한 태국의 정신이었어요. 모두를 환영하는 곳, 차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곳, 그리고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넓은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배움과 성장, 그리고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을 기회도 함께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걸어갔어요. 화나 두려움이 아닌 열린 마음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